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 읽기 300문 300답 마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경기를 어떻게 추락시키나? 경기가 좋아지면 재화 수요가 커진다. 수요가 계속 커지다 보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서 일부 재화의 물가가 오른다. 그대로 가면 물가 상승세가 재화 전반으로 확산되고 나중에는 재화 전반에 걸쳐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재화 전반에 걸쳐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인플레이션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경제에서는 물가가 뛰어도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나면 판매도 늘어나므로 기업이 상품 생산을 더 늘린다. 물가가 오르면서 생산비가 오르는 부담은 판매가에 얹는다. 그 결과 물가 상승세가 가속되는데도 소비, 판매, 생산은 계속 확대되는 양상으로 경기가 과열된다. 경기가 과열 단계로 접어든 뒤에도 기업이 계속 생산을 늘리다 보면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해 확산된다. 나중에는 시장 전반에 걸쳐 물가가 너무 높고 공급 과잉이 뚜렷해진다. 그쯤 되면 더 이상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판매가 부진해지고 생산과 고용, 투자가 잇따라 위축되면서 경기 확장세가 꺾인다. 대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반전은 내림세가 특히 가팔라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 단기에 경기를 되살릴 방도도 별로 없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경기를 추락시키는 주요 경로를 짚어보자. 첫째, 인플레이션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를 끌어내린다. 물가가 뛰면 화폐 가치도 비례해서 떨어진다. 한 봉지에 1,000원 하던 콩나물이 2,000원으로 오르면 현금 1,000원이 지닌 값어치가 절반으로 꺾인다. 물가가 뛴다 해서 봉급이나 수입이 자동으로 오르지 않으니 현금 여유가 적은 서민은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 현금 여유가 있는 이들은 인플레이션 초기와 후기에 대응하는 양상이 달라진다.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돈 가치가 급락하므로 저축하기보다는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돈을 써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소비를 늘린다. 돈 가치가 떨어지면 장차 갚아야 할 빚 부담도 떨어지므로 빚까지 내쓰기도 한다. 덕분에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소비와 판매가 늘어난다. 기업은 더 이익을 늘릴 욕심에 설비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그 결과 경기가 확대된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자극하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진행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경기가 좋아도 소비 능력 전반에 걸쳐 한계가 온다. 웬만큼 현금 여유가 있다고 해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소비를 마냥 더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특히 봉급이나 연금, 이자 등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수입에 의지해 사는 이들은 물가 상승 부담이 점점 더 커지므로 결국 소비를 줄이게 마련이다.
서민에 더해 여유 있는 소비자까지 소비를 줄이면 상품 판매가 줄어들고 기업도 생산과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고용이 줄면 가게는 임금 수임이 줄어드니 소비를 더 줄여야 한다. 결국 소비, 판매, 생산이 꼬리를 물고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겨 경기가 위축된다. 서민층이 소비를 줄이더라도 중산층이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경기가 쉽사리 침체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산층이 모아둔 돈이 적을 때는 다르다. 서민과 중산층의 동시 소비 위축이 기업 판매와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쳐 경기가 나빠지기 쉽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려 경기를 추락시킨다.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돈 가치가 떨어지는 데 대응해 사람들이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린다.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기업도 투자를 늘리므로 시중자금 수요가 커진다. 자금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현상이 지속되면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된다. 기업은 을의 빚을 내 사업에 투자하는데 이자 부담이 커지면 빚을 갚아가면서 사업이익을 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게도 빚을 내 쓸 생각을 덜 하므로 소비가 줄어 판매가 위축되는 것도 기업 투자에 부담이 된다. 금리 오름세를 따라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생산과 고용이 줄어든다. 그럼 임금 수입이 정체 내지 감소하므로 가게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 결국 경기가 후퇴한다. 셋째, 인플레이션은 경제 주체에게 불확실한 미래 전망을 갖게 하여 경기를 위축시킨다. 인플레이션 때는 물가가 자꾸 오르므로 물가가 장차 얼마나 더 오를지 예측하기 어렵다. 물가 수준 예측이 어려워지면 기업이 신제품 판매가를 정하고 예상이익을 계산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 판매와 생산에 관련된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워진다. 미래가 불확실하니 사업을 미루고 투자를 꺼리거나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기 쉽다. 자연히 고용이 정체하거나 줄어든다. 고용이 위축되면 가게는 임금 수입이 정체하거나 줄어든다. 반면 물가는 오르므로 구매력이 떨어진다. 결국 소비를 줄여야 한다. 소비가 줄면 판매와 생산이 더 위축되면서 경기가 하강한다. 넷째, 인플레이션은 상품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국민 경제를 주름지게 한다. 물가가 오르면 해외로 수출되는 국산품은 가격이 비싸지고 수입 외제품은 반대로 싸지는 효과가 생긴다. 국산품 수출은 줄고 외제품 수입이 늘어나기 쉽다. 상품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아지면 무역에서 적자가 늘어나고 국민경제 수준에서 외화벌이가 부진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탓에 무역 적자가 나고 외화벌이가 부진해지면 정부가 대외거래에 필요한 외화를 외국에서 빌려야 할 경우도 생긴다. 외제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외채를 얻는 일이 거듭되고 만성화되다 보면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외화벌이가 시원찮은 가운데 빚더미에 올라앉는 나라는 대외 신용이 나빠진다. 무역 거래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국민이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지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무역 적자를 부르고 나라 빚을 늘려 경제난을 초래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왜 서민의 적, 부자에게 기회인가?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뛰는 만큼 돈 가치를 떨어뜨린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매달 봉급, 연금,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빡빡해진다.
물가 상승세를 타고 집세, 가게세, 자녀 교육비,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은 뛰는데 현금이 지닌 실질 구매력은 거꾸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가가 뛴다고 봉급이 때맞춰 오르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나 이자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서민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생활 수준 퇴보를 강요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부자에게는 다르다. 인플레이션이 재산을 불릴 호기가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흔히 현금 가치를 보존하려는 수요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 투자로 몰린다. 투자가 몰리는 자산은 값이 오르는 법. 시세가 단기 급등하기 쉽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 부자는 실물자산에 남보다 빨리 더 많이 투자해서 쉽게 득을 본다. 서민이 적은 현금을 쥐고 앉아서 손해볼 때 부자는 목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현금 가치도 지키고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투자 이익까지 보는 시기다. 인플레이션 때 부동산 투자가 유리하다는 계산을 부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민은 알아도 별 수 없다. 부동산 투자에는 목돈이 필요한데 서민은 물가가 뛸 때 잽싸게 투자에 동원할 여윳돈이 없기 때문이다. 빚을 내 투자하려 해도 은행 등의 담보로 맡길 만큼 덩치 큰 재산, 특히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재산이 적은 서민은 인플레이션 덕을 볼 수 있는 재테크 기회를 잡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될수록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는 소득과 재산에서 격차가 벌어진다. 집세나 생활비 인상으로 핍박받는 서민은 갈수록 소비 의욕과 구매력이 떨어져 정부와 정치권의 불만이 커지기 마련이다. 인플레이션 때는 왜 부동산 주식 조심해야 하나?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만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 시세는 밀어 올린다. 실물자산이 적은 서민층은 보유 현금 가치가 떨어져 손실을 보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부자는 득볼 수 있다. 다만 부자라 해서 인플레이션이 제공하는 이득을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한때 불어난 투자자산 시세가 도로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부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소수다. 부자 몇몇이 사치를 즐기더라도 국민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서민과 중산층이 소비를 줄이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서 판매가 줄고 기업이 생산 규모와 고용을 줄여 경기가 하강하기 쉽다. 부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불린 투자자산까지 시세가 도로 떨어질 수 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뒤에 오는 경기 하강과 자산 가치 하락은 갑작스럽게 진행될 때가 많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는 수요가 서서히 커지지만 경기 하강 때는 수요가 급하게 위축되기 때문이다. 경기 하강 때 수요가 급하게 위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로 가수요 때문이다. 가수요란 당장 필요치는 않지만 장차 시세 차익을 볼 기대로 상품을 매매하는 투기 수요다.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 매매하는 수요, 곧 실수요가 아니다. 가수요는 자산을 사들였다가도 기대와 달리 매매 차익을 볼 수 없겠다 싶으면 곧바로 시장을 빠져나간다. 이를테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가수요는 시장 수요를 급하게 끌어올렸다가 경기 하강 낌새를 채면 서둘러 빠져나가는 행태를 보인다. 자산시장에서 가수요가 빠지면 수요 위축이 급하게 진행되므로 시세가 단기 급락하기 쉽다. 그럼 시장 수요가 부풀었을 때 들어간 투자자는 상투를 쥔 격이 된다. 가수요가 빠져나가기 전에 재빨리 시장을 빠져나오면 손실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진행하는 와중에 경기가 언제 하강할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조심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왜 생길까? 인플레이션은 발생 원인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원자재 세가나 임금 비용 등 생산 원가가 오르는 탓에 나타나는 비용 인플레이션. 다른 하나는 경기가 과열되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 때 나타나는 수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도 둘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수입 상품 값이 올라 생기는 수입 인플레이션, 다른 하나는 국내 경제 흐름에서 생기는 국내 인플레이션이다. 원인이나 지역별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해 수입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플레이션에 속한다. 국내 인플레이션도 대개 수요 인플레이션이다. 비용 인플레이션과 수입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원인은 주로 원가 인상이다. 원유 수출국들이 판매가를 올려받자고 담합하면 원유가가 뛴다. 원유는 산업 전반에 광범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에너지 자원이므로 원유가가 뛰면 석유 제품에 이어 각종 상품값이 잇따라 오른다. 석유 제품과 각종 상품값 상승은 기업의 원자재 구매 비용을 부담을 높이고 생산 원가를 올린다. 생산 원가가 오르면 기업은 제품 판매가를 올려 이전 이익 수준을 유지하려 하므로 물가 상승이 가속된다. 수요 인플레이션과 국내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첫째, 경기 과열. 소비자가 어떤 이유로든 여느 때보다 소비를 많이 해서 공급이 따르지 못할 때는 수요 인플레이션이나 국내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쉽다. 가장 흔한 경우다. 둘째, 시장이 독과점 상태일 때도 수요 인플레이션이나 국내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쉽다. 독과점 시장이란 상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단 하나이거나 몇 개 안 되는 시장을 말한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상품 공급을 독차지한 소수 기업이 판매가를 올리고 가격 담합을 하면 쉽사리 물가가 오른다. 셋째, 물가가 오르면서 발생하는 가수요 심리도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가수요 심리란 물가가 오를 때 앞으로 계속 물가가 오를 테니 미리 사두면 이익이라고 생각해 당장 필요치 않은 물건을 사두려 하는 심리다. 시장에서 가수요 심리가 생기면 가수요를 이용해 이익을 보려 하는 기업과 유통상인이 매점 매석에 나서기 실수다. 매점 매석이란 시장에 상품이 부족해서 물가가 오를 때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상품을 대거 사들여 쌓아놓고 내놓지 않는 행위다. 물자 부속으로 시세가 뛰기를 기다렸다가 비싸지면 팔아서 폭리를 보려는 것이다. 실수요를 좌절시키고 물가 오름세를 부추겨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불공정 행위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다. 수요 인플레이션 어떻게 막나? 수요 인플레이션은 수요 초과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부른다. 대개 경기가 과열되어 총 수요가 총 공급을 크게 웃돌 때 생긴다. 총 수요란 국민 경제가 만들어내는 수요. 총 공급은 국민 경제가 만들어내는 공급이다. 수요 인플레이션은 총 수요가 총 공급을 크게 웃돌 때 생기므로 총 수요를 가라앉히면 막을 수 있다. 총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국민 경제에 유통되는 통화량이다. 시중 통화량이 많으면 총 수요를 높이기 쉽다. 때문에 총 수요를 줄이려 할 때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쓴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은 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이라고 한다. 이론상 금융정책은 통화량을 조정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수요 인플레이션은 금융정책을 써서 통화량과 총수요를 위축시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쉽지 않다. 현실에서는 정책 작동 과정이 복잡하고 단기 효과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정책으로 통화량을 줄여도 물가가 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통화량 감축이 물가 하락을 가져오는 효과는 장기로나 기대할 수 있지 단기에는 눈에 보이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더구나 통화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떨어지기 전에 실업부터 늘어난다. 통화량이 줄면 소비 지출은 이내 줄지만 상품 가격은 한동안 그대로인 채 판매만 줄어들어 기업의 고용 감축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정책으로 안 된다면 행정부가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써서 수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을까? 가능하다. 첫째, 조세정책은 본래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세율을 조정하는 정책이다. 조세정책으로 총수요를 줄이려 할 때는 세금을 더 받는다. 정부가 소득세나 법인세 징수율을 올리고 가계와 기업이 세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면 총수요가 줄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둘째, 재정정책은 본래 경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재정 규모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총수요를 줄일 목적으로 재정정책을 쓸 때는 주로 공공투자 사업 규모를 줄인다. 정부가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시설, 곧 사회간접자본, SOC,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을 줄이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 지출 규모가 줄면 그만큼 총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다만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써서 총수요를 줄이고 수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비용 인플레이션 어떻게 막나? 비용 인플레이션은 생산 원가가 올라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임금이나 수입 에너지 값이 올라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의 흔한 예다. 비용 인플레이션도 수요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막기가 어렵다. 가령 임금이 오르면 생산 원가가 올라 비용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임금 상승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금 인상 상한선을 정해서 기업에 권하는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 정도가 고작인데 노동자의 반발에 부딪힐 때가 많다. 수입 에너지 값 상승에 따른 비용 인플레이션에는 더 대응하기 어렵다. 해외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정부가 동원할 방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발생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 경제정책 당국은 흔히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일시 하락한 상태를 추구한다. 물가를 낮추기보다 물가 상승 속도를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관련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정부가 비용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구사할 만한 것은 대략 5가지가 있다. 첫째, 기업이 선진 기술이나 기계를 쉽게 개발하거나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면 좋다. 기업 처지에서는 새 에너지원을 찾기보다 새 기술, 기계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쪽이 쉽다. 기업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새 기술, 기계를 도입하면 생산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수입 에너지 값이 뛰어도 완제품 판매가를 유지할 수 있다. 새 기술이나 기계를 도입하려 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조해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세금을 적게 내도록 지원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 정부가 물류 개선에 노력해서 기업이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게 돕는 것도 중요하다. 물류란 각종 유통 매체를 통해 생산품이 유통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상품이 생산되어 판매되기까지 너무 여러 손을 거치거나 운반비가 많이 들면 제품 생산 원가가 오르고 결국 물가가 오른다. 반대로 물류가 원활해지면 상품 유통 과정에서 가격 인상 요인이 줄어든다. 정부가 도로망을 확충하거나 항구와 공항을 건설하고 유통센터 같은 물류시설 건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 생필품인 쌀값이 급등해서 물가가 뛰는 일이 없게 평소 정부가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수산품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수확량이 들쑥날쑥하다. 논농사에 가뭄이라도 들면 수확이 급감해서 쌀값이 폭등하고 물가를 밀어올린다. 쌀 같은 생필품은 정부가 미리 사뒀다가 공급이 부족할 때 시장에 내놓으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넷째, 비용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 단속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같은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상품 제조와 판매를 독차지하는 독과점 업체는 흔히 서로 짜고 상품값을 올려받는다. 이른바 가격 담합이다. 가격 담합은 상품 유통 과정상 불공정 행위일 뿐 아니라 비용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요인이다. 가격 인상을 노려 물건을 미리 사들이거나 시장에 내놓지 않는 매점 매석 행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엄히 단속해야 한다. 다섯째, 물가가 뛸 때 정부의 직접 대응도 필요하지만 평소 정부가 기업 환경 안정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구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은 흔히 생산을 위해 공장 부지와 인력을 확보하고 상품을 보관하거나 수송해야 한다. 투자 자금을 빌려야 할 때도 많다. 기업이 생산에 필수로 들이는 비용을 생산 요소 비용이라 한다. 생산 요소 비용은 부동산 투자비, 물류비, 금융비용, 인건비, 곧임금 등으로 구성되므로 부동산 시세나 금리 수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만약 부동산 시세나 금리가 급등하면 기업이 생산비 부담에 눌려 투자 의욕을 잃을 수 있다. 기업이 안정된 환경에서 의욕을 갖고 생산하게 하려면 정부가 평소 경제 정책을 잘 써서 부동산 시세나 금리 흐름을 안정시켜야 한다.